여러분, 요즘 환율 무섭게 오르죠? 아마 이 영상 클릭하신 분들 중에도 지금이라도 달러를 사야 하나? 미국 주식 하려면 테더 USDT로 바꿔두는 게 이득이라던데? 하며 밤잠 설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이제 코인쟁이들만 쓰는 게 아닙니다. 환전 수수료 아끼려고 혹은 24시간 언제든 내 자산을 지키려고 우리가 흔히 선택하는 디지털 달러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이름도 생소한 민간 기업이 발행한 이 코인을 우리는 대체 뭘 믿고 우리 소중한 돈과 바꾸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1달러랑 똑같으니까 안전하다고요? 사실 그 뒷면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거대한 머니 게임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투자를 위해 바꾼 그 1달러짜리 코인이 사실은 미국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총알로 쓰이고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지갑이 미국의 달러 패권을 지키는 병사로 동원되고 있다면요?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코인 투자법이 아닙니다. 2025년 7월 미국 트럼프 정부가 전격 발표한 지니어스 법이 왜 여러분의 지갑을 조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달콤한 디지털 달러가 왜 1971년 닉슨 쇼크에 이은 제2의 거대한 덫인지, 경제 요리사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스테이블 코인의 핏빛 설계도를 아주 차갑게 요리해 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더 이상 세상을 이전처럼 보실 수 없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우선 오늘의 주인공 스테이블 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미친 듯이 널뛰지 않는 암호화폐입니다. 근데 왜 이런 걸 만들었냐고요? 비트코인 같은 것들은 너무 자극적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해외 가족에게 100만 원 보냈는데 몇 분 만에 가격이 폭락해 80만 원만 도착한다면? 그건 돈이 아니라 도박이죠. 투자가 롤러코스터 같이 하룻밤 사이에 아파트 한 채를 벌었다가 다음날 차 한 대 값을 날리기도 하니 누가 견디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가격이 1달러 근처에 딱 붙어 널뛰지 않는 얌전한 디지털 달러를 발명했습니다. 1달러 자산을 고정시켜 변동폭을 거의 0으로 맞춘 거죠. 그래야 송금도 하고 NFT도 사고 디파이도 안심하고 할 수 있으니까요. 쉽게 설명하면 스테이블 코인은 블록체인 버전 카카오페이입니다. 10,000원 충전하면 서버에 10,000원 찍히듯 테더 대사에 1달러 맡기면 지갑에 1달러 코인을 넣어줍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국내용이지만 이 코인은 전 세계 어디로든 은행도 거치지 않고 그 어떤 승인도 필요 없이 1초 만에 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전 세계 어디서나 통하는 자유로운 디지털 현금인 셈입니다. 실제로 아르헨티나나 나이지리아, 터키처럼 자국 화폐가 휴지 조각이 된 나라들을 보십시오. 매일 아침 눈뜰 때마다 물가가 미친 듯이 치솟는 그곳에서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자국 화폐를 버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선택합니다. 이들에게 스테이블 코인은 내 가족의 내일을 지켜주는 유일한 생존의 밧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 아무도 내 돈을 건드릴 수 없다는 강력한 비밀 보장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은행 앱으로 돈 보내면 정부는 누가, 어디서, 왜 보냈는지 낱낱이 들여다보죠.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다릅니다. 블록체인 위에서는 이름도 성도 없는 XX로 시작하는 복잡한 지갑 주소로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니 자금 세탁이나 불법 거래의 강력한 방패가 되어버리는 거죠.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민간 회사가 무슨 수로 1달러를 보장할까요? 회사가 망하면 내 돈 다 날리는 거 아닐까요? 핵심은 비축입니다. 테더사는 코인 한 개를 발행할 때마다 금고에 실제 1달러 이상의 가치를 채워둡니다. 실제 보고서를 보면 1,400억 개의 코인을 발행하고 금고에는 1,490억 달러어치의 현금과 국채를 넣어뒀다고 하죠. 오히려 90억 달러를 비상금으로 더 쟁여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은행에 100만 원 맡기면 은행은 10%만 남기고 남한테 대출해 줍니다. 은행 금고는 사실 비어있는 셈이죠. 하지만 테더나 서클은 다릅니다. 100달러를 받으면 단 한 푼도 빌려주지 않고 그대로 금고에 넣어둡니다. 이른바 100% 준비금 방식입니다. 이 더 놀라운 건 금고 내용물입니다. 대부분이 미국 국채인 티빌과 현금입니다. 이름 모를 개인의 신용이 아니라 미국의 국방력과 경제력이 담보된 자산으로 금고를 가득 채워둔 겁니다. 미국 정부가 망하지 않는 한 내 돈은 안전하다는 강력한 믿음을 주는 거죠.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이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닙니다. 이런 강력한 믿음은 바로 2025년 7월 18일 미국 트럼프 정부가 전격 발표한 지니어스법이라는 강력한 규제 덕분입니다. 그 전엔 어땠을까요? 2014년 테더 등장부터 지니어스법 전까지는 그야말로 무법천지 서부 개척 시대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왜 이 위험한 게임을 공식화하려 했을까요? 그리고 민간 기업들은 왜 깐깐한 통제를 자초했을까요? 이들의 관계는 철저하게 계산된 검은 공생입니다. 2014년 테더는 약속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1달러를 입금하면 언제든 1달러로 다시 바꿔갈 수 있는 코인, 즉 USDT 한 개를 발행해 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금고를 열어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금고에 정체불명의 기업 부채, 심지어 망해가는 회사의 빈문서까지 채워 넣었습니다. 남의 돈으로 이자 놀이하고 코인 가격을 쥐락펴락했죠. 당시엔 1억 달러가 진짜 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테더는 늘 의심받는 1위 강자였고 USDC 서클은 투명함을 내세워 성장했습니다. 반면 테라 같은 알고리즘 코인은 담보 없이 수학으로만 버티다 대폭락을 맞으며 수조 원을 증발시켰죠. 미국 정부가 왜 그동안 무시하던 코인판에 갑자기 뛰어들어 지니어스법이라는 거대한 그물을 던졌을까요? 그냥 착해서 시장을 보호해 주려고요? 아니요. 미국의 심기가 아주 제대로 불편해졌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심기가 불편해진 이유를 세 가지로만 요약해 드릴게요. 첫 번째, 감히 내 허락도 없이 돈을 찍어라는 분노입니다. 원래 돈을 찍는 건 국가의 신성한 권한이죠. 그런데 듣도 보도 못한 민간 기업들이 연준 허가도 없이 디지털 달러라며 돈을 마구 찍어 팔고 있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이죠. 달러의 주인은 나인데 왜 너희가 달러 행세를 하면서 장사를 해? 라는 겁니다. 화폐 권력을 민간에게 뺏길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이게 첫 번째 버튼을 눌렀습니다. 두 번째, 내 말 안 듣는 놈들이 뒷문으로 도망가네 라는 겁니다. 미국은 전 세계 송금망인 스위프트를 틀어쥐고 내 말 안 들으면 돈 못 보내게 하겠다며 이란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들을 압박하죠. 이게 미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거든요.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은 이 망을 안 거칩니다. 미국이 앞문을 꽉 잠갔는데 이놈들이 코인이라는 뒷문으로 돈을 쭉쭉 보내버리는 거예요. 미국의 금융제재라는 핵무기가 순식간에 고철 덩어리가 될 판이니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겠죠. 세 번째 사고는 네가 치고 설거지는 나보고 하라고 라는 책임론입니다. 여러분 테라루나 사태 보셨죠? 하룻밤 사이에 수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만약 테더나 서클 같은 거대 기업이 그렇게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미국 금융 시스템으로 번지고 결국 화난 국민들은 정부를 찾아가 이거 왜 안 막았냐고 따질 겁니다. 민간 기업이 이자 놀이하며 돈 벌다가 사고치면 뒷감당은 결국 미국 정부가 해야 하는 이 억울한 상황, 이걸 미리 막으려고 아예 법으로 목줄을 꽉 쥐기로 한 겁니다. 동시에 미국은 패권을 업그레이드할 기회라고 판단합니다. 미국의 부채 상황은 이미 심각합니다. 2025년 12월 기준 미국의 총 국가 부채는 약 38.4조 달러, 우리 돈으로 5경 원에 달합니다. 1년 전보다 2조 달러 가까이 늘어났죠. 국채 금리가 1%만 올라도 미국 정부가 매년 추가로 내야 하는 이자 비용만 수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 거대한 빚을 갚기 위해선 새로운 국채를 찍어내야 하는데 예전처럼 이 국채를 넉죽 사주던 중국이 미중 갈등 이후 달러 탈피를 선언하며 국채를 계속 내다 팔고 있습니다. 중국의 보유액은 7,307억 달러로 16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이 시기와 맞물려 마침 역사적인 역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제 국채의 주인은 국가가 아니라 해외 민간 부문이 50%를 넘어 국가를 압도합니다. 그러자 이젠 전 세계 수억 명이 개인 자금을 어떻게 국채로 유인하느냐가 미국의 생존 문제가 된 겁니다. 미국은 지니어스법으로 강력한 한마디를 던집니다. 너희 돈 무조건 미국 국채만 사야 합법으로 인정해주겠다. 중국처럼 정치적으로 국채를 던져버리는 외국 정부보다 미국 법으로 언제든 목줄을 참 수 있는 민간 기업이 훨씬 다루기 쉬운 고객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미국은 규제를 통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을 민간 부문 국채 전담 영업소로 강제 임명한 셈입니다. 전 세계인이 스테이블 코인을 쓰면 쓸수록 미국은 외국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전 세계 민간 자본으로부터 무한한 생활비인 국채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말 천재적인 판단이죠.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은 이 법안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이는 미국 정부로부터 너희는 이제 불법이 아니라 국가가 공인한 금융사다라는 면허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사업자라는 딱지는 그 어떤 마케팅보다 강력한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럼 규제 때문에 수익이 줄어든 건 아닐까요? 천만에요. 오히려 합법적으로 넉넉한 수익 구조를 만든 셈입니다. 발행사들은 여러분이 맡긴 1달러를 받아서 미국 국채를 삽니다. 현재 미국 국채 금리가 약 4에서 5%라고 하면 1000억 달러를 굴릴 때 가만히 앉아서 연간 40억에서 50억 달러의 이자가 들어옵니다. 고객에겐 이자 한 푼 안 주고요. 직원 100명이서 6조 원을 버는 알바 황제의 지위를 국가가 법으로 보장해 준 셈입니다. 2025년 12월 현재 기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의 전체 미국 국채 보유량은 약 2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테더와 서클이 85% 이상을 차지하죠. 2028년이면 이들의 국채 규모가 1조 달러에 이를 전망입니다. 중국 전체 보유량보다 더 많은 국채를 사주게 됩니다. 하지만 은행들에겐 사형 선고입니다. 관리의 주도권이 은행에서 정부와 코인사의 직거래로 넘어갔거든요. 미국 정부는 은행 없이 전 세계에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빨대를 꽂아 자금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스테이블 코인 거래액은 27.6조 달러로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연간 합계를 넘어섰습니다. 블랙로기 펀드를 블록체인에 올려 중개인을 벌인 이유죠. 전통 은행과 중앙은행은 벌벌 떱니다. 돈이 은행을 안 거치고 체인 위로 바로 흐르면 통제력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일종의 화폐 시스템의 평행 우주입니다. 구대륙이 저물고 디지털 신대륙이 열린 겁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사람이 이 미국 주도의 평행 우주를 환영하는 건 아닙니다. 미국의 독주에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거대한 진영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지금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그동안 미국 국채를 열심히 내다 팔면서 달러 패권에서 벗어나려 애썼는데 미국이 코인으로 전 세계 자금을 다시 국채로 빨아들이고 있으니까요.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허탈함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본토에서는 코인을 철저히 금지하면서 홍콩에서는 슬그머니 역외하여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걸 테스트하고 있어요. 징동, 엔트그룹 같은 중국의 거물들이 다 붙었습니다. 이유는 하나. 미국이 꽉 쥐고 있는 송금망인 스위프트를 통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위안화로 거래하는 중국판 평행 우주를 만들겠다는 야심입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 꿈이 세 가지 치명적인 급소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첫 번째, 투명성의 공포입니다. 블록체인의 생명은 뭡니까? 누구나 들여다볼 수 있는 투명한 장부죠. 하지만 분식회계가 일상인 중국 기업들이 이 투명한 검사를 견딜 수 있을까요? 비밀 자금을 돌려야 하는 이들에게 블록체인에 지워지지 않는 장부는 약이 아니라 독약입니다. 두 번째, 신뢰의 격차입니다. 위안화 코인의 시장 점유율은 지금 0%대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언제든 내 계좌를 얼리고 폰을 뒤져볼 수 있는 나라의 코인에 전 재산을 맡기시겠습니까? 돈은 결국 가장 자유롭고 안전한 곳으로 흐르기 마련입니다. 세 번째, 이게 가장 아픈 급소인데 바로 자본 대탈출입니다. 중국은 외환 통제로 간신히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위안화 코인을 사서 그 즉시 달러 코인으로 바꿔버린다면 돈은 장벽을 넘어 영영 돌아오지 않습니다. 중국에게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를 이길 무기가 아니라 내 돈이 도망가게 도와주는 하이패스가 될 위험이 훨씬 큽니다. 자, 여기까지 스테이블 코인이 왜 미국의 전략이 되었고 중국이 이에 도전하고 있는지 다 이해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거부할 수 없는 파도가 맞는데 이 파도에 타면서도 리스크는 항상 염두에 두고 시장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걱정이 들지 않으신가요? 지금은 미국 국채 금리가 높아서 이 공생 관계가 평화로워 보이죠? 하지만 만약 금리가 다시 0에서 1%대로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발행사들의 수익은 직격탄을 맞습니다. 1년에 8조 원씩 벌던 이자가 1조 원으로 줄어들면 발행사들은 주주들의 압박을 받게 됩니다. 동시에 고객을 뺏기지 않기 위해 이자를 나눠줘야 하는 출혈 경쟁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발행사들은 다시 규제의 눈을 피해 수익률이 높은 위험 자산에 손을 댈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국 지금의 평화는 고금리라는 마취제가 만든 착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금융의 근본적인 판바꿈으로 계속 주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1971년 8월 15일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닉슨 쇼크 기억하시나요? 당시 미국은 달러를 가져오면 언제든 금으로 바꿔주겠다는 전 세계와의 약속을 단 한순간에 깨버렸습니다. 금이 모자라자 자국의 이익을 위해 세계 경제의 규칙을 일방적으로 폐기한 것이죠. 지금 미국이 지니어스법을 통해 민간 기업들에게 면허를 주고 국채 장사를 허락해주는 이 달콤한 공생이 영원할 것 같나요? 과거 근본 위제 시절 미국은 달러를 전 세계에 뿌리기 위해 금이라는 담보를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달러가 전 세계 모든 거래의 주인공이 되자 미련 없이 금을 버렸죠. 지금 달러와 미국 채권은 그때의 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 근본 위제 시대에는 금이 없어서 달러 시스템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스테이블 코인은 다릅니다. 담보인 미국 국채는 미국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무한히 찍어낼 수 있거든요. 이건 마치 내가 만든 종이를 담보로 네가 만든 종이를 보증해 줄게라는 거대한 신용 게임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과거의 위기는 물건이 부족해서 왔지만 디지털 자산의 위기는 신뢰가 깨질 때 오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이건 닉슨 쇼크 때와 똑같은 철저히 계산된 과도기적 전략일 뿐입니다. 기술이 완성되고 전 세계 모든 개미의 지갑에 디지털 달러가 들어가는 순간 미국은 결국 CBDC라는 정부 주도 디지털 달러를 내놓을 겁니다. 그때가 되면 테더나 서클 같은 민간 기업들은 쓸모가 없어집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상권을 다 분석한 뒤에 장사 잘 되는 대리점들을 내쫓고 직영점을 차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민간 기업들이 온갖 규제와 비난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거친 밭을 갈아놓으면 나중에 그 땅이 비옥해졌을 때 미국 정부가 나타나 CBDC라는 깃발을 꽂고 통째로 삼키는 것. 이것이 바로 미국이 설계한 디지털 패권 전쟁의 최종 단계입니다. 우리는 지금 닉슨 쇼크보다 훨씬 더 거대한 디지털 화폐의 대공황 혹은 완벽한 통제의 문턱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이 거대한 평행 우주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경제 요리사의 손맛으로 만든 요리 어떠셨나요? 맛있고 든든한 한 끼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